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41년차 간호사 전지은 씨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녀가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 간호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지은 씨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연을 마음에만 담아둔 게 아니라 글로 잘 남겨 이런저런 상도 많이 받았고 책도 펴내셨는데요. 오늘은 그 책에 쓴 환자들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전지은 씨가 중환자실에서 만난 분들 얘기인데요. 그 기록들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전지은 씨 만나보겠습니다. 간호사 전지은 씨는 한국에서 간호사 일을 시작했고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펜로즈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겸 상담사 역할을 하는 케이스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며 1997년 한국일보 문예공모 단편소설 입선, 2002년 제4회 재외동포 문학상 소설 부문에서 입상했습니다. 2010년 죽음 앞의 삶으로 제46회 신동아 논픽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가 있고, 최근 중환자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책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를 펴냈습니다. 예, 전지은 간호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 제목이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잖아요. 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뭐죠? 중환자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노부부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참 오랫동안 여운이 되어서 남아 있었고, 얼마나 저렇게 사랑을 하면 60년을 같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말 한마디를 제 책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라는 말 안에 좀 많은 사연이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자를 두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어머님이 오래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도 네. 사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 환자분도 아마 할머니가 쭉 연명 치료를 네. 쭉 해보셨나 봐요. 할머니가 이제 유방암이 시작되셨는데 항암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방암이 이제 복강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복강 전체에 암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강 수술을 하시고 암 조직을 다 떼어내고 하셨는데, 이제 다행히 그 다음날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괜찮다, 좋아졌구나.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고 잘했다, 수술하길 잘했네. 그런데 그 다음날 뇌졸중 증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띄워도 괜찮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다 결정이 나고 났었는데도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나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거, 네.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걸 미리 또 쓰는 거 있죠. 네네, 나는 연명 치료 하지 말아달라. 네네. 그건 굉장히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넘었다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저희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오면 환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연명 치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심폐소생술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예. 저도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한마디에 정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자 이렇게 볼 때 네.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이제 한편으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 할 때 좀 뭔가 위로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을 하기가 괜히 위로 준다고 말을 했다가 오히려 그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위로의 말은 어떻게 건네세요, 환자분들에게? 근데 그 위로의 말을 건네기 전에 환자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 환자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 이분을 꼭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지를 살펴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셔서 더 고통을 받으시더라도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을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임종간호 병동도 있고 임종간호는 이런 옵션이 있고 제가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시한부 생명이 남은 경우에 여명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경우에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냐 알려주지 말아야 되냐 그걸로 좀 갈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알려줘서 그 남은 기간을 좀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런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가도록 하는 게 맞냐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100% 제 의견인데요. 저는 알려드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괜히 3년을 살 수 있다고 하면 2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월이면 3개월, 뭐 1년이면 1년 정도.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누구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임상의 그 기본을 두고 한 3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리하실 시간이 있어야지만 돼요. 자기의 삶을. 미안하다고 얘기할 사람한테 미안하고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사랑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혹은 뭐 경제적으로도 동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시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할 시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마 간호사님도 잘 아실 텐데 브로니웨어인가 그 호주의 그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오래 하다가 그분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는 말들 가지고 책 써서 엄청 히트를 친 거 있는데 거기 보면 대개들 이제 후회를 한다. 후회하는 말 중에 이제 내가 내 삶을 살 걸 남들이 나에게 이제 기대하는 삶을 산 거, 그 다음에 일을 좀 덜 할 걸, 그리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 걸, 뭐 이런 거 후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간호사님이 지켜본 게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들이 어떤 말들 많이 하시나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다음에 참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 이 세 마디인 것 같은데 그 미안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면서 가족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너무나 부담을 많이 줬던 것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참 미안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고마웠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가장 맨 나중에 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몽뚱거려서 참 사랑한다, 사랑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참 이렇게 편하게 가시는 거네요. 네. 음, 돌아가시면서 표정이 얼굴을 찡그리고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얼굴은 다 펴지게 돼 있어요. 예.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탁 놓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음 자체는 평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르기까지 뭔가 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네.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네.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은 죽음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한부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시한부라는 걸 알려드리고 시간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빨리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자기 뭐 죽었을 때의 상황, 죽고 나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유언장 같은 거 쓰는 걸 별로 안 하게 돼요. 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쓰나요? 많이 유언장 합니다. 같은 거. 네,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경우를 당해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나가다가 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남편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저는 10년 전에 이미 그 리빙 위로 써놨습니다. 그 유언장을. 네, 그러니까 생전 유언장 그렇게 얘기하나요? 리빙 위를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써놨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남편은 남편이 원하는 거,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를 남편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그게 자기 그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만 한두 개만 들어보시면 예를 뭘 들면 원하는 저는 이렇게 뭐 다른 건 다 그렇더라도 죽고 나면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는 태평양에 뿌려줬으면 왜냐하면 태평양하고 강릉 바다하고가 제일 가깝거든요. 딱 바로 가면 거기가 경포 바다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 저는 장기 기증을 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장기는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 가져가서 써도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서 저는 제 몸 전체의 어느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이제 사인을 해놨고요. 아이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울먹이시니까 저까지 이렇게 저희 남편은 근데 그 장기 기증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장기 기증하는 게 어느 쪽이 더 활발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국은 훨씬 활발하죠. 미국은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그 뇌사 상태가 되면 반드시 장기 기증센터에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옵션이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장기 기증센터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맞으면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보호자 허락을 받고 네, 보호자 허락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많이 허락해 주나 보죠. 네. 우리에 비해서. 네. 훨씬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만나본 환자 중에 그 이제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은 그 남은 배우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상실감 이런 데 빠져서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이제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 보면은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한쪽이 돌아가시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는 그 영향을 되게 크게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봤던 경우에도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여자분이 유방암 환자였는데 수술을 하고 다음날 뇌졸중이 와가지고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오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심장마비 같이 그걸 이제 타커스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심장 상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상심 증후군. 같은 뭐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예, 이렇게 가슴이 아파갖고 쓰러지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2시간 간격을 두고. 오,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인꼬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 쌍이 한쪽이 저기가 죽으면 다른 네. 쪽도 죽는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꼬 부부라고 네. 들었는데 네. 그 이제 목격하신 죽음 중에 이게 시한부 생명이 이렇게 남았을 때 네. 보이는 모습이 크게 뭐 두 갈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을 테고 다른 네. 한쪽은 그냥 네. 좀 두려움 네. 속에서 네. 이제 더 이제 살고 싶은 네. 걸 이제 못 내려놓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돌아가실 때 모습들 옆에서 볼 때 근데 좀 이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한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뭐 대장암이다, 뭐 혹은 뭐 혈액암이다, 뭐 폐암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한부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내가 꼭 이래야 돼, 왜 나야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시죠. 분노하시죠. 아, 실제로 그렇구나. 네, 실제로. 뭐 큐블러 로스인가 그 사람 보면 처음에 부정하다가 네. 다음에 분노하고 네. 그다음에 뭐 협상하고 그다음에 네. 우울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네, 그게 네. 사실이네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펄펄 뛰죠. 네. 내가 왜 내가 나한테 이래야 돼? 나 뭐 잘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옆에서 주위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너한테 온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보지. 그럼 내가 앞으로 잘 살을 테니까 내가 마누라한테도 잘할 거고 자식한테도 잘할 거고 앞으로는 열심히 살 거고 뭐 착해질 거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 딜을 하죠. 딜을 해요. 근데 딜을 해도 이미 병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제서 약간 포기를 하면서 그냥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구나. 내가 뭐 화를 내봐도 소용이 없고 딜을 해봐도 안 되고 하느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시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용을 하고 나면 이제 생활이 정리가 되고 이제 잡고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편안해지면서 이제 가시게 되는. 그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쵸. 사실은 태어날 때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언제가 집행되는 것만 모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죽게 된다 생각하면 만약 살려만 주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잘 살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병이 오기 전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삶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쓰는 리빙 윌 같은 거를 써보는 거.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정이라는 거를 해보면은요. 유서를 쓰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타입의 피정이 있어요. 유서를 쓰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반성도 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조그만한 걸 잘못한 게 아니라 큰 것도 잘못했고 또 큰 잘못 안에 작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서를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방법? 네, 그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오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이렇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담담하게 아예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녀님이셨는데요. 이제 신장이 망가졌어요.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라라, 내가 이제 신장이 5%밖에 안 남았단다.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투석을 빨리 시작을 하고 이제 뭘 해야죠. 했더니 그런 걸 왜 하냐고.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 때나 부르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 호스피스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해마다 저한테 생일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신 그 해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암이다 그래서 얼마 남았다 할 때 끝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이제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이라도 네. 내가 항암 치료에 시달리지 않고 네. 그냥 내 삶을 정리하면서 편하게 있다 가겠다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네. 그 어느 쪽이 바람직한 거예요? 글쎄 어떤 게 낫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간호사님이라면 어떤 쪽을 택하겠어요? 저라면 네. 저는 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하면서 고통스러운 걸 봤잖아요. 예, 예. 그 고통을 같이 40년 동안 봤던 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시한부생이 저한테 6개월 주어졌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가보고 싶은데 마주 가보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주 먹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못 만났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살다 보면은 뭐 삐질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전화해가지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러고 아주 편안하게. 남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남편은 아니다니 무슨 말씀? 남편은 저처럼 이렇게가 아니고 끝까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해줄 거예요. 만약에 가끔 그렇다면. 남편이 좀 나쁜 역할로 등장을 하네요. 가끔. 아까도 얘기할 때 보니까 약간 아니에요. 남편은 참 좋은 좋은 사람이에요. 분이시죠? 네, 참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좀 다를 뿐이죠. 네, 우리 저랑 간호사님하고.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거고 이제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예. 편한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 책 내용 중에 그 중환자실에서 본 이별 중에 아주 아름다운 이별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환자가 있었다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 분은 한국 분이셨고요. 예. 한 분은 제 동료였는데요. 예. 한 사람은 옥자 스미스라고 해가지고 한국 이름이고요. 이제 라스트 네임이 스미스인 거죠. 예. 네, 미국에 오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오신 이후로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셨던 분이에요. 예. 암 치료를 하다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중환자실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름이 앞에가 옥자니까요. 예. OKJA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케이네. OKJA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옥자잖아요. 그래서 가서 옥자 아주머니 이렇게 불렀더니 네.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날 밤에는 의식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말을 듣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제 말 들리세요? 그랬더니 눈을 또 다시 반짝 뜨면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까딱까딱 하셔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을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어디가 아프세요? 뭐 난 누구예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움직이고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반응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음 날이 됐는데 조금 좋아지셔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흰죽 좀 쏟아달래요. 흰죽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흰죽을 쏟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에 가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아름다운 이별이었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 하지 않았는가. 그분이 가실 때 그 고향 생각, 그 고향의 맛 그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참 좋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미국 친구는 73세까지 같이 케이스 매니저를 했는데 전 재산을 병원에다가 기증을 하고 갔어요.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전 재산을 병원에 주면서 이걸로 대장암 환자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을 봤는데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일전도 안 쓰고 그렇게 하고 가시고 자기 몸을 화장해달라고 하면서 그 화장비까지 미리 내고
그렇게 하고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 두 죽음이 저는 참 오랫동안 남아 있더라고요. 예. 네. 그 간호사 되고 나서 그 처음 마주한 죽음이 기억나세요? 네. 그거는 이제 제 간호 학생 때였는데요. 네. 실습 중이었거든요. 근데 딱 사람을 봤는데 약간 얼굴에 표정이 없으면서 약간 프로딩딩 하면서 그런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옆에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실습을 하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울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고 그런데 저는 나가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죽음을 목격하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게 제 처음 죽음을 만났던 시간이었어요. 그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돼요. 이제 간호사 일은 이제 은퇴를 하신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은 많이 남으셨는데 네. 앞으로 뭘 하시면서 다음 뭐 작품을 준비한다던가 글을 네. 다음에 뭘 네, 이제 쓰겠다는 건 있어요. 지금까지 쓴 얘기는 너무나 다 무거웠잖아요. 무겁고 좀 어둡고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얘기들을 써보고 싶어요. 어떤 이제 가벼운 얘기? 나이가 이만큼 들어보니 예. 지나온 옛날 얘기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들. 그다음에 또 여행하면서 하는 얘기. 뭐 이런 가벼운 얘기들. 그리고 60이 넘어서 보니까 지나갔던 것들은 다 아름답고 또 지나가는 노을도 똑같이 해가 뜨는 것처럼 아름답더라. 이런 예. 얘기들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작품 기대하고요. 네. 우리 전지은 씨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만여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삶과 죽음을 경험해온 간호사 전지은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